좋았던 부분은 우리 윌리밍키 이제 귀신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기존의 공포 영화에서는 그 제 세대나 기존의 이제 기성세대들의 개성세대들이 많이 봤던 공포 영화에서는 귀신을 단순히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하고 항상 도망치고 피하고 두려워하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소녀들이 그 뭔가 문을 하나 벽을 깼다는 느낌이랄까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주체적으로 기성세대들은 항상 피했던 이 두려움의 벽을 깨고 오히려 귀신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인상 깊었고, 아까 감독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부분들의 이런 관점에도 감독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코미디에도 사람을 웃기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대사로 인한 말맛으로 웃긴다던가 뭐 슬랩스틱으로 웃긴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빌드업이 깔려있는 코미디를 좋아하거든요. 앞부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그런 상황들이 후반부에 그게 쌓여가지고 하나 둘 터져서 웃기게 만드는, 그래서 극중 현정이가 앞부분에 이제 카메라 장비를 많이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연성이 생기는 거고, 근데 후반부에 귀신을 막기 위해서 그 운동한 게 딱 그 힘으로 귀신을 막는 그 장면을 보고 아, 감독님 진짜 센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조금 응용을 해서 써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맥락이 감독님께서 앞에 일종의 복선을 잘 쌓아주시고 그거를 코미디로 잘 활용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민하 감독님, 선배 감독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하고 계신데 바로 옆에 있어. 그렇죠. 얼굴을 한 번도 못 쳐다보시더라고요. 시선 처리가 애매하네요. 네, 그 선배 감독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처럼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코미디 영화를 가지고 데뷔작을 내놓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한번 살짝 설문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이 영화 보러 오시기 전에 호러로 알고 왔다 손 한번. 네, 코미디로 알고 왔다. 네, 비슷비슷하네요. 근데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어떻게 탄생이 감독님 머릿속에서 처음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시작은 좀 이제 이런 유쾌한 영화에 비해서 좀 무거운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적을 비관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친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구급차에 실리는 모습.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가슴 아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었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제가 만들었던 단편 중에 빨간 마스크 KF94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게 22년도에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땡그랑 동전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관객분들이 동전으로 이렇게 투표해 주시는 관객상 개념인데, 그때 섹션이 너무 쟁쟁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고등학교 소녀 친구들이 빨간 마스크를 이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녀 배우들이랑 이거 그냥 우리 귀엽게라도 하자. 그래서 너희들 입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큰절 올려. 근데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객석 쪽에서 엄청난 탄식과 환호가 이제 쫙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에 제가 전율을 좀 느꼈었고, 결국 그날 저희가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동진 뒤풀이를 하면서도 아무리 이렇게 술을 마셔도 안 취하는 거예요. 그때 무대에서 받았던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관객분들이 소녀들 입시에 이렇게 환호해 주신다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한 새벽 4시 반에 이제 정동진 해변에 가서 일주일 기다리면서 이 내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네, 굉장히 슬프고도 기쁜 이유로 탄생한 작품이어서 그런지 이 영화 곳곳에 아주 찡한 기운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웃기고 종종 무섭긴 하지만 끝날 때쯤에는
이상하게 좀 만족스러운 포만감 같은 게 있는 영화거든요. 아마 그게 절대로 평생 헤어지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을 만난 소녀들의 이야기여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스크린에 지금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질문과 소감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적어보시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봉일을 맞아서 배우님들께 한 가지씩 공통 질문 드리고 관객분들 이야기를 전달 드릴게요. 생일을 맞은 나의 캐릭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들려주고 싶은지 우리 도연 배우님. 개봉일이 생일이니까 오늘 지연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은별이에게. 아무래도 지연이는 영화를 너무 사랑하고 특히나 호러 공포 이제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신예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생일을 누구보다도 기뻐할 것 같은데 영화관에서 또 생일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을 것 같고 또 너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김이나 감독님처럼 좋은 감독님이 되어서 또 많은 또 분들에게 또 즐거움을 선사하는 감독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지연이가 무척 기뻐할 것 같습니다. 주연 배우님 은별이에게. 은별이는 이 생일날이 오늘 또 컨텐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텐츠일 것 같고 11월이 좀 바쁠 것 같아요. 빼빼로데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찍느라 좀 많이 바쁘지 않을까. 또 현정이랑 지연이를 엄청 괴롭힐 것 같아요. 찍어달라고 뭐 같이 출연해달라고 하면서 이제는 민주한테까지도 그 일본 팬분들의 그런 한번어를 섞어서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은별아 컨텐츠가 너무 과다하면 재미가 없단다라는 걸 좀 전하고 싶네요. 네. 갑자기 질문 드리자마자 은별이 본체로 바뀌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희 배우님 현정이한테. 현정이는 항상 카메라 밖에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 안에 있는 모습으로 영화가 나왔다고 하면 좀 부끄러워할 것 같고요. 처음 받아보는 많은 관심? 그래도 현정이는 이런 짧은 좀 기쁨을 잠깐 만끽하고 바로 이제 카메라 뒤에서 또 친구들을 찍어줄 것 같은데 현정아 지금 행복하지? 부끄럽겠지만 열심히 해맑게 살고 내일부터 다시 카메라 열심히 찍고 아령 열심히 하도록 하자. 안녕.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담 배우님. 민주는 생일이면 왠지 뭘 하고 있을까 잘 모르겠긴 한데요. 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거를 은근히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민주라는 캐릭터는 되게 뒤에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거를 되게 기뻐할 것 같아서 민주한테는 오늘이 어쩌면 제일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일본어로 기쁨을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실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객분이 전달해 주신 질문을 감독님 두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초반에 지연이가 태양의 디테일이라며 영화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영화에서 꼭 관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디테일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먼저 미나 감독님이 본인이 만든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남대중 감독님께서는 궁금하셨던 디테일이 있다면 어떤 건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디테일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러니까 그 지연이 대사가 약간 저를 투영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연이 거기서 디테일이 예술을 만든다 그러고 조명기 비침 가짜라 그러고 이 자연광에서 그 입시 연기학원 숙제 찍어야 되는데 그 자연광에서 찍어야 된다 그러고,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뭐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연이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름 예술적인 걸 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만 좀 보이고 그렇지만 지연이의 색깔은 계속 그 PPT도 되게 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보노보노 PPT 그 레퍼런스로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막 너무 디테일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지연이가 영화를 만들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대준 감독님 좀 궁금해하는 이 영화의 디테일이 있으실까요? 저도 관객의 입장에서 저는 그 윌리 미키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 그리고 촬영이 좀 이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했는지 제가 영화를 저는 큰 스크린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좀 나올 때 여기 손 마디 접히는 부분이 살짝 살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밧줄 그 목매다 그거를 작업하고 있다가 여기가 약간 벗겨지신 건가? 아니면은 그래서 그거 뭐 얼마나 찍으셨나 그게 조금 이건 관객의 입장에서 궁금했었습니다. 네. 김이라 근데 괜찮으세요?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가지고.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 귀신 손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그 왜 손 여기 엄지하고 여기 마디가 많이 접히잖아요. 이게 약간 살색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 GV 끝나고 분장 실장님의 의견을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연락드린 다음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웃자고 드린 말씀이 근데 사실 관객들 입장에서 보면 그 장면쯤 되면 귀신을 귀신으로 생각 안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혹시 의도한 건가? 예, 아니 감독님께서 워낙 디테일하게 앞에 복선을 다 빌드업을 해놓고 그걸 또 나중에 떡밥을 회수하시니까 그것도 혹시 무슨 떡밥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환생을 하나? 2탄에서? 뭐 이런 생각도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관객으로서. 근데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이 난 건데 시나리오 쓸 때 이런 생각도 진짜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분장을 하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서로 약간 이렇게 봐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잖아요. 네네. 팬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밧줄 걸고 있다가 이렇게 마주신 것처럼 윌리미키 혼자 이렇게 귀신 분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지연이랑 마주쳐가지고 이제 서로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막 진행시키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투머치할 것 같아서 밧줄로 이제 그렇게 넘어갔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감독님이 지금 속편 시나리오를 또 쓰고 있다고 하세요. 아메바 소녀들과 교생 실습. 네, 학교계담 2 교생 네. 실습. 그때 되면 또 이때 다 못 풀었던 떡밥들이 회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관객분께서 또 질문 주신 건 배우님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장면은 내가 너무 잘 살렸다 하는 장면이 있으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하담 배우님? 내가 정말 제일 잘 살린 장면. 저는 잘 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각성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초능력 이렇게 하는 걸. 근데 감독님이 그걸 원래 레퍼런스로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각성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매트릭스를 생각하면서 연기를 이렇게 하면 감독님이 눈에서 CG가 엄청 멋있게 나오고 이 손에 불이 말도 안 되게 막 나올 거다. 이래서 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또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배우님 여기서 이렇게 하면 효과음이랑 CG로 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이렇게 타격을 받죠. 어떤 의미에서 말도 안 되게 나온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신희 배우님 어떤 장면 내가 아닌 못 살렸다. 저는 그 앞머리 잘리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평상시에도 이제 친구들한테 가끔 되게 바보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뭔가 얼굴이 너 되게 바보 같아 지금. 되게 뭔가 바보 같아 이랬는데 그 바보 같은 느낌이 거의 앞머리에서 조금 잘 나오지 않았나. 저는 또 그렇게 담길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렇게 잘 담겼던 것 같습니다. 그 약간 비하인드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 가발을 쓰고 잘랐는데 그때 가발을 쓰고 잘랐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진짜 조금 잘린 거예요, 제 머리가.
그래서 가발 자르고 이제 가발을 벗기는데 약간 여기에 조금 이렇게 잔디처럼 이렇게 뿅 이렇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다음 장면부터는 이걸 좀 이제 왁스나 이런 걸로 좀 눌렀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 쓰인 게 두 번째 테이크인데 첫 번째 테이크 때는 하담 배우님이 조금 이제 살짝 잘라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오히려 예쁜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거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잘라봐 달라. 그래서 잘랐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모니터에서는 처음에 정면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현정이가 이렇게 보고 고개를 이렇게 카메라 쪽으로 돌리면 저도 이제 모니터를 이제 봤던 건데 이게 왜 현장에는 모두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담 배우님이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으시고 손주현 배우님이 눈을 이렇게 내리시고 대사를 하세요 이렇게. 근데 그 NG 컷을 영화에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잘린 그 느낌이 그만큼 에너지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 하담 배우님이 필사적으로 웃음을 참고 계세요. 또 한 번 더 보시면 손주현 배우님이 눈을 내리고 대사를 하고 계세요. 이게 보면 힘드니까 그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네, 제대로 보려면 3번은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손지현 배우님 어떤 장면? 개인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의 말처럼 나왔던 장면이 좀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양호실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냥 뭐 동선도 사실 감독님이 막 정해주시진 않았어요. 그냥 이 부분에서 이제 웰리민키가 있을 거니까 좀 배우님 어떠세요? 그래서 딱 했는데 좋아요. 좋은데요? 이렇게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마워요 아뜨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진짜 너무 고마워서 했던 말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웃겼어요. 제가 봐도. 네, 그 부분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주변에서 또 오늘 개봉날이지만 또 전날에 봐주신 분들도 그 부분 좀 쳤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지인분들이. 그래서 고맙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주연 배우님께 관객분 질문 하나 추가로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은별이가 유튜브를 한다면 실제로 채널명을 지어달라고 하셨는데 2가지 예를 주셨어요. 은별이의 라라 일기 대 프린세스 은별이. 감독님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나라 일기? 라라 일기? 네, 은별이의 라라 일기 대 프린세스 은별이라고 하시네요. 이게 한 번에 후킹이 되니까 프린세스 다이어리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프린세스 은별이. 네. 프린세스 은별이? 프린세스 은별이. 네, 그럼 2번째로 하겠습니다. 네, 프린세스 은별이라고 네.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현 배우님 이 장면 내가 잘 살렸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저는 그 초반에 이제 저희 촬영할 때 귀신이 그 카메라에 등장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저는 알고 봤는데도 엄청 놀랬거든요. 근데 그때 현정이가 이렇게 되고 저도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해서 네, 그거를 꼽겠습니다. 네, 사실 배우님들이 한 장씩만 꼽아줬지만 여기 하담 배우님 제외하면 3분 다 영화 데뷔작인데 데뷔작하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캐릭터랑 찰떡인 좋은 연기들 많이 보여주셔서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2번 더 보면 이 배우님들이 얼마나 자기 캐릭터를 사랑하고 아끼고 친구들을 좋아했는지를 여러분들 스크린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이 우기에 감사드린다고 이모티콘 써주시면서 그동안 본 영화 중 제일 무섭고도 웃기고 따뜻한 영화였습니다. 혹시 촬영하면서 무서웠던 순간은 없었는지 또는 찍는 동안 가장 무서웠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현장은 그렇게 무섭진 않았다고 해요. 근데 좀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공포 관련된 콘텐츠들을 찍을 때 이 자기가 하고 있는 작업은 무섭지 않지만 이상하게 무서운 순간들이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대표로 배우님들 중에 그런 경험이 생각나신 분 계시면 현장 이야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텐츠 중독자 우리 은별님께서 역시 제가 많은가 봐요. 저는 아무래도 귀신을 놀래켜야 되는 상황이 좀 많았다 보니까
저는 교무실에서 현정인 줄 알고 놀래켰다가 이제 윌리 민키를 만나게 됐을 때가 그 윌리 민키 역할을 맡은 서열 배우랑 친하지만서도 그거를 이렇게 가까이 직면하는 게 좀 무서웠었어요. 분장 실장님의 실력이 너무 출중하셨던 것 같고 또 서율 언니가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딱 엄청 평소에는 되게 쾌활하고 호탕한 언니지만 슛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진지한 윌리 민키가 되면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또 그 학교가 주는 무서운 분위기도 더불어서 좀 그때 찍었을 때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서율 배우님이 그때 과학실에선가 진짜 귀신을 봤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과학실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가고 도망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서열 배우가 자기랑 친구인 줄 알고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같은 뭔가 귀신인 줄 알고 본인한테만 보이는 것 같다. 그 말 듣고 이제 과학실 근처에 아예 안 갔거든요. 네, 저희 그랬었어요. 이런 제보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찍은 학교가 100년이 된 학교였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뭘 하나씩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막 제보가 오는 거죠. 모니터 테이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근데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거는 오늘 촬영 분량을 오늘 안에 못 끝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더 무서워서 오케이 컷에만 안 걸렸으면 된다. 귀신이 걸려 있으면 내가 휴찬 날 와서 퇴마를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현장에. 네, 사실은 감독님도 무서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게 더 무서웠어요. 오늘 촬영 분량 오늘 안에 못 끝나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었어요. 신인 감독은 귀신보다는 현장이 더 무섭다는 게 또 입증이 되는 그렇죠. 순간이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한번 걸려줬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괜히 이걸로 이슈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더라고요. 남대중 감독님께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독님 벌써 여러 편의 작품을 관객분들한테 선보이셨는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시면서 데뷔작 때 생각도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데뷔작을 할 때 만났던 배우들 생각도 나고 처음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난다는 게 감독님께는 어떤 의미였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요. 2016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김 감독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처음에 되게 얼떨떨하고 되게 설레고 이게 감정을 표현을 뭔가 우리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처럼 뭐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복합 감정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설레기도 하고 굳이 따지자면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들 다 아시겠지만 영화라는 게 이게 만들어서 극장에 걸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같이 우리 스태프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위해서 이런 자본을 투자해 주신 투자 배급사분들, 그 다음에 이걸 제작하신 제작사분들 그런 모두의 힘이 합쳐져서 영화가 완성이 되고 또 완성되는 영화가 또 개봉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봉까지 극장에서 관객님들을 만난다는 자체가 되게 감사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들었던 생각은 제작사랑 투자 배급사 대표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대중 감독님 신작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지금 신작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는 또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 감독 중에 한 분이죠. 새로운 작품 만나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작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 거를 조금씩 왜 감독님 잘 아시지만 촬영이 될 때까지 수정은 계속 가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번 작품이 빈말이 아니라 이번 작품을 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화에 많은 영감이나 일단 젊은 감각이나 센스, 요즘 코미디는 트렌드를 많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감독님들이랑 젊은 배우들이 하는 연기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저도 오히려 공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선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 프리 프로덕션 할 때 30일을 봤거든요. 그래서 30일을 시사 때 보고 되게 큰 용기를 얻었어요. 이렇게 코미디 선배님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연기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저렇게 질주를 해도 되는구나.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눈치 안 보시는 것 같고 다 밀고 나가시네. 이제 그런 모습 보면서 용기를 되게 많이 얻었었고, 이게 찍고 나서 포스트 프로덕션 이제 편집할 때 핸섬 가이즈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영혁 감독님의 이렇게 또 질주하시는 모습 보면서 또 후배로서 되게 용기와 위안을 얻고, 그래서 딱 30일 핸섬 가이즈 사이에서 이 영화 만들면서 되게 선배님들의 용기에 많은 저도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도 앞으로 아메바 시리즈로 질주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네네, 감독님. 감독님들, 특히 신인 감독님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차기작이 기대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신인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김민하 감독님이랑 우리 배우님들도 전부 다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차기작이 기대되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 감독님의 차기작에서 우리 배우님들 얼굴을 좀 보는 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훈훈한 상견례장이 됐는데요. 관객분들 의견을 또 전달 드릴게요. 아이들이 꼭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손주현이 이래다 님께서 공포물이긴 하지만 청춘들의 우정을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들에게 가장 빛나는 청춘은 언제였나요?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한테는 약간 일본 청춘 애니메이션 같거든요. 아주 컴컴한 데서 벌어진 일인데 이상하게 바다에서 펼쳐진 좀 싱그러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저염 소금 그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빛나는 청춘이 언제인지 지금 혹시 통과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도연 배우님부터. 저 진짜 지금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데뷔를 16년도에 했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도 물론 청춘이었고, 근데 지금이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네, 정말 경주마처럼 엄청난 그 열정에 제가 약간 삼켜진 느낌? 근데 그것 또한 그때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조금 뭔가 눈이 조금씩 주변을 살펴보게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그렇게 달리고 싶다라는 또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고 꼽고 싶어요. 아마 이 자리에 김민하 감독님을 비롯해서 16년도에 우리 김도연 배우님이 같은 곳에서를 부르던 무대를 아직도 기억하고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도연 배우님의 빛나는 청춘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손전 배우님도 빛나는 청춘이 언제였는지. 저도 도연이랑 좀 비슷하게 청춘의 그 기준이 좀 달라지기만 했지, 저도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도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경주마처럼 한 곳만 보고 나한테 맞는 속도를 모른 채 정말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시간으로 인해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지금이 좀
저한테 맞는 속도 그리고 저를 좀 알게 되는 청춘인 것 같아서 지금도 전 지금 저도 지금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손절배님도 눈빛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아요. 좀 원래 눈빛이 예뻐요. 근데 정말 많은 대표곡들이 있지만 대표곡 중에 네네. 이루리와 네, 부탁해가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두 가지를 다 새기시면서 나가시면 네. 또 많은 관객분들이랑 또 네,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신희 배우님 빛나는 청춘 언제일까요? 저는 항상 그 청춘이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과거의 영상들을 보면서 이때 진짜 청춘이다 이런 얘기를 뭐 학창 시절에도 고등학생 때는 중학교 영상을 보면서 이때 좋았지 이때가 좋았지 이러고 대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보고 이때가 진짜 청춘이었지 너무 재밌었지 해서 대학교는 할머니 같아요 지금.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이제 열심히 과제하고 이러니까 뭔가 어른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 청춘은 끝났나 이러면서 또 그때가 좋았지 했는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이게 그때 또 깨달았어요. 이게 항상 과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고 그 과거에 좋았던 기억으로 미래를 또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그만 그리워만 하고 이제 현재에 좀 즐기면서 살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만은 청춘이지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현재기도 하고 할머니에 대해서도 그때가 좀 지금 청춘입니다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신희 배우님 논리대로라면 어제가 가장 좋았던 날이네요. 네. 우리 하단 배우님 이 중에서는 또 제일 언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되게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때 되게 막 전교생 100명 이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거의 다 같은 그렇게 뭐 한 40명 정도가 계속 같이였는데 그때 졸업할 때 졸업식 날 제가 그냥 세상이 멸망하면 좋겠다. 왜냐면 너무 지금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뭔가 밖에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제일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아메바나 성장영화, 청춘영화 이런 거를 너무 약간 애틋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계속 점점 나이가 들면 성장 영화는 못할 텐데 그럼 나는 어떤 영화를 또 행복하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되게 애틋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최근 작품들은 계속 학교로 가고 계신데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더 들어서 성장 영화를 못해서 슬퍼지면 그때 옆에 앉아 계셨던 강신희 배우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제가 제일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감독님들께는 청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김민하 감독님은 단편부서 계속 10대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계신데 아마 그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 34살인데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서는 되게 어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올드보이 동경하고 곡성 동경하고 막 그러지만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제가 그걸 담아낼 깜냥이 안 된다는 걸 알아서 제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에 찍었던 단편 버거송실린지라는 단편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 얘기였고 아메바 소년들과 학교 개념도 고등학교 얘기니까 내가 지나온 시절이니까 내가 한번 이야기를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34세 이하의 역사들을 좀 이렇게 시간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남대중 감독님은 어떠세요? 청춘 코미디 뭐 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예. 저도 청춘 좋아하는 영화 두 가지가 청춘 영화랑 코미디 영화인데 이게 딱 이 영화가 그런 것 같았고 저도 청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여지껏 하고 있는 작품의 결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청춘이란 말이 특히 학생들 학창 시절에는 좀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미성숙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 시기 때만 내가 좀 실수를 하거나 바보 같은 짓을 해도 그게 좀 용서가 되고 사람들이 귀엽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청춘 영화를 코미디로 제가 이렇게 이 친구들이 바보처럼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도 그게 다 성장의 한 과정으로 보여줄 수 있고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청춘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남대중 감독님- 아메바 네. 여기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녀들이 귀신을 결국은 그 벽을 깨고 귀신을 쫓잖아요. 그런 게 청춘 영화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아메바 뭐 중년들이었으면은 그만큼의 쾌감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춘이니까 그런 거를 벽을 깨고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더 우리가 응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마 아메바 중년들이었으면 피곤해서 일찍 귀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다 알아서 잡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윌리밍키. 네, 남대중 감독님의 작품들도 청춘 코미디 영화를 또 대표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특히 데뷔작 챙겨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 지금 귀신 얘기가 많아요. 귀신 전사가 무엇이냐, 세강여고 졸업생이냐, 이름 왜 윌리밍키냐 이렇게 귀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귀신의 전사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연이가 언니 이런 거 왜 하는 거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하면 재밌잖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떤 이 영화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뢰 이런 영화라고 하면 저 윌리밍키가 오래전에 세강여고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해서 잘못된 귀신이 돼가지고 한이 있고 소녀들이 그 한을 알게 돼서 풀어주던가 아니면 더 일이 커지던가 약간 그런 거 자체가 저는 클리셰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전사는 없다. 그래서 호러 영화를 이제 호러 코미디 영화를 관객분들이 극장에 보러 올 때의 마음이 놀이공원에 우리가 롤러코스터 타러 가는 마음이지 않을까? 그냥 가서 신나게 그냥 즐기고 싶으실 텐데 가서 롤러코스터가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고 구조가 이렇게 됐고 뭐 그 전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영화의 컨셉을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율 배우님이랑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우리가 캐릭터 빌드업에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윌리밍키는 그냥 스트레칭하고 있어도 되고 뭐 그냥 자기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어도 되는. 그래서 그렇게 캐릭터를 같이 만들어 나갔고 윌리밍키라는 네이밍도 관객분들한테 계속 이제 메시지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무서운 영화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계속 그렇게 순화하는 그런 어떤 네이밍이었고 그걸 은별이가 얘기한다면 또 되게 설득력이 있겠다 싶었던 그런 거였고 그래서 윌리밍키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나름 철학적인 캐릭터거든요 이게. 그래서 윌리밍키 만들면서 제가 제일 생각했던 게 공준호 감독님의 설국열차에 송강호 선배님의 대사 중에 이 벽이 너무 오랫동안 닫혀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벽인 줄 아는데 이게 사실은 문이다. 그 이제 사람들이 결국 밀고 나가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어떤 대사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윌리밍키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밍키가 98년도 선배들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 트라우마로 속세를 떠나올 만큼의 어떤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오늘날의 소녀들은 정면으로 달려들고 머리채를 쥐어뜯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윌리밍키가 과연 노쇠해진 걸까? 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때는 도망갔고 지금은 달려들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민주는 속된 말로 이제 물리적인 타격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구리를 놓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벽에 대한 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윌리밍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관념, 어른들이
이 전 세대가 우리한테 정해놓은 어떤 한계,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윌리민키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만의 윌리민키가 있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 아메바 소녀들처럼 정면으로 달려들면 어떠실까 하는 마음으로 이 캐릭터를 좀 빌드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영화 후반부 가면은 다 느끼셨겠지만 윌리민키가 제일 안 됐어요. 제 마음이 아프고 그냥 저는 아까 남재준 감독님이 손 이렇게 살갗 보인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됐는데 얼굴이 귀신이어서 여전히 친구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영화를 보러 왔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감독님과 배우 스태프 여러분 덕분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국에서 오신 관객분 지금 계세요? 네, 저기 중앙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중국 개봉도 하면 좋겠네요, 감독님. 네, 뭐 마음만은 뭐 다 가고 싶죠. 오대양 육대주 다 가고 싶죠. 네. 그리고 또 특별 출연 배우들도 정말 화려하다고 하는데 섭외 비하인드가 있는지도 궁금해하시거든요. 먼저 기억나는 건 전소민 배우님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네, 전소민 선배님, 고기필 선배님, 이준혁 선배님, 양치승 관장님, 이 다 대표님 인맥이었습니다. 제작사 대표님. 네네, 저희 제작사 대표님한테 이렇게 이 캐릭터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어쨌든 우리 영화가 전체적으로 신인의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녀들이. 그래서 선배님들이 이렇게 카메오로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도와주시면은 이 캐릭터 영화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동선이 없으세요, 선배님들이. 고기풀 선배님은 발도 안 떼시고 전소민 선배님도 앉아만 계시고 다들 1시간 찍고 가주셨어요. 흔쾌히 와주셔서 딱 찍고 가주시고 그래서 뭔가 우리 후배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거고 갑자기 이 말씀드리는 거 생각난 건데 현정이가 교무실을 이제 상담받을 때 그 전소민 선생님한테 그래서 막 그때 그 촬영 세팅되는 동안 이제 그 전소민 선배님한테 당신의 배우 이거 데뷔작이라고 그러니까 전소민님이 되게 따뜻하게 막 축하한다고 손 잡아주면서 막 그랬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카메오 선배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같이 코미디에 정말 일가견 있는 분들이 나와주셔서 네. 결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님들께 이거는 질문을 드릴게요. 서로 배역을 이제 와서 체인지 한다면 어떤 배역 해보고 싶은지 우리 하담 배우님. 너무 어려운데요. 감독? 바로 생각나는 네. 대로. 네. 바로 생각나는데요. 윌리 민키. 윌리민키. 신희 배우님. 저도 윌리민키. 윌리민키.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몸을 좀 써보고 싶고 몸을 많이 안 써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달려보고 싶고 막 꺾어보고도 싶고 분장도 힘들겠지만 한 번쯤은 해보고 싶고 이런 생각이. 근데 저 그 신입 배우한테 한 번 귀신처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그거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입 배우가 그렇게 액션을 잘했던 거예요? 은별아 어디서? 네. 여긴 없네. 그게 이렇게 소율 배우님이 트레이닝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효과가 없었어요? 그 어떤 편집할 때 하고 그냥 뭐 지구이니까 약간 프레임을 감아가지고 조금 더 뚝 떨어지는 느낌. 아.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효과음이랑 그러니까 빨리 재생을 한 거죠 이렇게. 아 그래서 조금 더 극적인 효과를 좀 줬어요. 근데 일화가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할 때 많은 스태프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촬영님도 이렇게 해보는 거, 그 별로 안 무서운 것 같다. 그리고 제 감독님 가서 감독님 1번, 2번, 3번 어떤 게 나요? 3번. 뭐 이랬어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버전이 있어요.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어오는 버전도 있고
이제 저녁 시간 갖고 그걸 찍었었는데 저녁 시간 동안 연습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도 이게 안 무서워가지고 걸어오자. 그냥 걸어오는 게 제일 무난하겠다. 그래서 우리 영화 잘 되면 그거 클립 이렇게 오토마크 박아가지고 어디 공개하기도 귀여울 것 같아. 깡총깡총 지원 뛰어오는 게 이거죠. 네, 그럼 이번엔 손주현 배우님. 은근 어려운데 민주 잘하실 것 같아. 민주도 잘하실 것 같아. 민주? 네, 그럼 감독님의 픽으로 민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어였으니까 한중어로 해볼게요. 그때는. 네. 중국 개봉을 염두에 두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도현 배우님. 저도 민주인데요. 저는 언니처럼 이렇게 교정이 진짜 끼고 머리도 그렇게 하고 막 춤추고 그냥 그렇게 좀 네, 저도 그런 캐릭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윌리민키 민주가 2표가 나와서 확실히 두 친구가 인기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감독님께는 이 질문이 좀 여러 번 나와서 전달드리는데 여고괴담을 상당히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여고괴담에 대한 패러디와 오마주로 봐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초반 과거 장면이 1998년인 게 여고괴담 개봉 연도가 1998년도라는 것과 중반에 귀신의 점프스케어는 그 여고괴담을 코믹하게 패러디를 잘하신 것 같다고 하셨네요. 아, 네, 정확하게 봐주셨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여고괴담의 포맷을 동경하는 게 있고 이 아베가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제가 뭔가 아베가 합격괴담 이 시리즈로 가고 싶은데 약간 여고괴담처럼 이렇게 독립적인 시리즈 여고에서 벌어진 허러 코미디라는 포맷만 두고 계속 이제 시리즈화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98년도를 그래서 여고괴담 1편이 나온 해가 98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연도를 처음에 설정을 해놨고 그 점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벽에 대한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8년도에 그 여고괴담에서 추강희 선배님이 점프스케어로 오는 게 우리나라의 공포의 어떤 시그니처적인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그게 되게 무서웠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들도 되게 귀여운 것 같고 그거 되게 무서워했던.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좀 오마주를 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점프스케어로 퉁퉁퉁퉁 오는 귀신이 너무 무서웠지만 오늘날의 소녀들은 이걸 다 간파하고 정면으로 달려든다. 근데 너무 똑같이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최광희 선배님은 직선으로 오시는데 윌리민키는 지그재그. 벌써 여고괴담 1이 25년 전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시간이 흐른 것 같고 25년 만에 또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갈 작품이 나와줘서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맞아서 와주신 관객분들 네, 그리고 또 응원하러 와주신 남대중 감독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여고괴담이 아니구나 아메바 소녀들 친구들이 관객분들 만나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또 하고 계실 테니까는 오늘 바로 이 여정이 시작된 만큼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감독님들의 새로운 작품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초대 손님이었던 남대중 감독님부터 끝인사와 함께 한 번 더 추천의 말씀 있다면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독의 입장이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은 관객의 입장에서 정말 즐겁게 봤던 영화이고요. 취향을 적용했던 영화이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을 또 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다른 또 주변 분들한테 취향이 맞으면은 정말 재밌고 이런 류의 영화는 저는 어중간한 것보다 이렇게 색깔이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 같은 취향을 가진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셔서 이 즐거움을 함께 같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정말 미약하게나마 같은 관객분들과 같이 이런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하 감독님도 제가 이 영화 만들면서 가장 생각했던 얘기가 있는데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그 이솝우화에서 토끼의 게으름과 거북이의 부지런함보다 중요한 교훈이
그 대결을 받아들인 거북이의 자존감이래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아메바 소녀들의 자존감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록 세상은 8등급이라고 낙인 찍지만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존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저희 영화가 지금 박스오피스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제작비도 가장 적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거북이의 자존감으로 지금 박스오피스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거북이의 이 자존감에 관객분들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화담 배우님. 저는 아메바 찍으면서 이런 코미디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 오래오래 기쁘고 싶고요. 그래서 개봉한 이게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가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루어주세요. 네, 뭔지 모르게 종교적인 느낌이 많이 풍겼는데 이루어주십시오. 네, 강신 배우님. 또 오늘 개봉 날인데 이렇게 개봉 날에도 귀한 시간 내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학창 시절에 재미있었던 추억이나 아니면 나의 청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힐링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지현 배우님. 저희 영화를 이렇게 오늘 시간 내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가 됐든 그 끝에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출구를 나가실 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여운을 갖고 나가주셨으면 좋겠고, 그 여운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미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훈 배우님. 네, 오늘 저는 이 GV가 저한테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감독님 두 분을 모시고 감독님들의 어떤 시각에서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미나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뭐 이소부와 얘기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과거에는 뚫지 못하고 돌격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현재 친구들이 그렇게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얘기들도 그렇고, 저도 오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인상 깊어서 영화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관객분들도 이 GV를 통해서 이 영화를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영화를 조금 더 애정이 생기실 것 같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봐주시면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용 배우님, 마지막으로 연차 관람하려면 또 흥행 공약도 해야 되잖아요. 네, 감독님 1차 목표가 몇만 관객일까요? 10만? 5만? 아니야. 3만? 원래 제가 처음에 대표님한테 네. 475만을 얘기했어요. 꿈이 꿈이 커야 네.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고. 450만 얘기했었다. 맞다. 네. 450만. 그 꿈이 반타작 나도 225만이고 거기서 또 반타작 나도 100만이 넘는 거잖아요. 한 3번 정도만 타작 나면 어떡해. 그래도 네, 그러면 100만 흥행 돌파 공약 뭐 거실 수 있을까요? 100만 넘으면은 저희 대표님이랑 제가 귀신 숨바꼭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관객분들한테 크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네, 그 공약은 다음 GV 때까지 우리 배우님들과 의논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100만을 넘었는데 감독과 제작사 대표가 숨바꼭질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네.
감독님 좀 더 센스 있는 공약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메바 소녀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리고 감독님과 배우님들 퇴장하시고 나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퇴장은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대기하세요.